소가 웃을 일이에요. 이런 것을 원로 국가 원로라 하는 애국의 원로라 하는 이자들이 돌리고 있을 때 이 회의에 바로 또 정말 초대를 받아서 가신 분이 이철승 총재였어요. 그 이철승 총재가 완히 분봉한 거예요. 같은 원로지만 총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 사람들아, 자네들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장수가 전쟁터에 나가서 피투성이 되도록 싸우고 있는데 원로라 하는 사람이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뒤에서 칼질을 하느냐? 이게 물 먹어도 되죠? 네. 여러분이 행시키려고 하는 서정각 본부장은 지금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검 동안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내가 그래서 공안부장한테 선처 바란다 하고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참석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회의하다 말고 그 전부 다 이렇게 회의록을 회수한 것. 그런 그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그 회의록을 이철승 총재가 다른 분들 건 다 회의록을 다 뺏었는데 당시에 그 주최하는 그게 행사를 주최하는 간사 일을 본 사람이 배모라는 해병대 두스타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별을 달았으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이철승 총재님께 제가 감사한 마음도 드리고 그 서류를 저한테 이철승 총재만은 그 회의록을 가져 저한테 갖다 제시하게 줬어요. 한동안 저희 그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뒤에 우리 공군 대령연합회 당시에 그 공군 회장도 지금 뒤에 와 계신데 우리 상당히 그 당시에 대령들은 분노했습니다. 지금도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언론에 공개해서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자.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애국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이상한 짓거리를 정치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진정한 애국이라면 그러지 않고 그렇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허문도 장관께서도 당시에 그 반핵방김 국민협의회라는 것은 2003년도죠. 2003년도에 돌아가신 김상철 변호사 여러분 아시죠? 네. 김상철 변호사도 제가 그 얘기 조금 하고 할게요. 김상철 변호사하고 조갑재 편집장 그때 당시에는 월간조선 편집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허문도 그 다음에 김한식 목사 여러분이 여기 김한식 목사 아시죠? 네. 훌륭한 분입니다. 김한식 목사. 저 다섯 사람이 저녁 식사를 당시에 그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 지하식당에서 저녁을 하면서 우리 단체를 하나 만듭시다. 그래서 만든 것이 반핵방김 국민협의회입니다. 그래서 그해 2003년도 3월 1일 날 첫 번째 운영위원장 맡은 분이 이제 김상철 변호사예요. 그때 아마 그때도 한 10만 명 모였죠. 그 다음에 6.15 국민대회, 8.15 국민대회. 제가 한 것은 10월 4일 날 2004년도 10월 4일 날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를 했는데 그때는 한 30여만 명. 아마 서울시청 생기고는 우파단체가 이렇게 큰 집회를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래서 서울시청에 오래 근무하시던 분이 그런 말씀을 해서 제가 한 것이죠. 얘기 나온 김에 각자 그 어떤 역할을 했느냐.
김상철 변호사는 2004년도 10월 4일 국가보안법 사수국민대회 하기 전에 2004년 7월 2일 날, 여러분 아마 7월 2일자입니다. 아침 조간신문, 모든 대한민국 조간신문의 일면 톱으로 난파 간접과 빨치산을 대통령 직속, 노무현 대통령 직속 기관인 의문사진상위원회에서 난파 간접과 빨치산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한다. 그 신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노무현 정권을 간첩 정권이라고 이렇게 국민행동본부 집회할 때마다 간첩 정권 퇴진하라 하고 제가 거리에서 이렇게 아스팔트에서 외쳤는데, 뭐 어저께 신문인가에 이렇게 오늘 좀 보니까 이항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아스팔트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좀 듣기가 상당히 거북하더라고요. 아스팔트 우파에서 싸우는 사람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몸을 던져서 싸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정권을 뺏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무현 정권 비서실장,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이병환 씨가 자기 자서전에서 2007년도 대선에서 정권을 뺏긴 것은 2007년 대선 승리의 주역은 투캅스다. 조갑제와 서정갑이기 때문에 정권 뺏겼다. 그 자서전에 쓴 게 조선일보에서 특집 보도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아스팔트 우파 이렇게 그 폄하한 것은 좀 한 새누리당에서 이항구 의원께서 지금 이제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아스팔트 우파에 대해서 폄하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경제의 입장으로서는 섭섭한 마음. 아스팔트 우파에 있어서 자신들이 정권 잡고 지금 잘 뭐 그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을 잘 직시했으면 좋겠다. 김상철 변호사께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7월 2일 날 저희들이 그걸 보고 대한민국 국군은 헌법 제5조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국군은 국가 안전 보장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신문 광고에 어떠한 누가 어떤 명령을 내리더라도 헌법에 위배되는 명령에는 절대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잘 최재천 의원이라면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국회에서 국군 통수권자인 노무현과 국군을 이간질시켰다 해가지고 국회판 선동죄로 저로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에 양보이라는 청와대 비서관이 브리핑을 해요. 서정갑을 국민행동본부장 서정갑을 사법 처리하라. 열린우리당 대변인 두 사람, 대변인도 두 번 2차에 걸쳐서 또 사법 처리하라 하니까 2004년도 7월 25일 날 밤 9시 첫 번째 뉴스에서 당시 이강덕 앵커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정말 열린우리당에서 서정갑 본부장을 갖다 사법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수술을 받고 있다. 결국은 저는 이제 국사범으로 해가지고 검찰청에 가서 조사받는 것도 아니고 경찰청에 가서 조사받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조사받는지 아십니까? 간첩을 조사하는 양천구에 있는 대공분실에 가서 제가 2번 조사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미 작고하신 김상철 변호사가 조짐이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분이 법정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재판해가지고 이렇게 변호해 주지만 조사관 앞에까지 가가지고 저를 변호해 준 처음 있는 일이라 본인도 그래요. 지금 모든 변호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간첩조사는 대공무실에 가니까 수사관이 이렇게 딱 세 사람이 앉아서 질문. 이 사람이 딱 하던 제가 입을 빼자마자 이 사람 또 A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이렇게 정신도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김상철 변호사가 제 옆에 앉아가지고 서 회장님은, 서 대령님은 이름 외에는 묵비권을 행사하십시오. 저 질문을 던지는 걸 봐서 이건 서 회장님을 올가 넣으려고 구속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묵비권, 연이틀 묵비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묵비권이라는 말도 잘 안 나오니까 묵비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은 거예요. 아까 여기 목사님이 한 번에 이건 기적이다. 진짜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나는 경찰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대한민국 진짜 경찰이 있구나. 야, 이런 사람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자신감을 얻었어요. 마지막 날 대공분실장이 딱 들어오더니 야, 일어서 수사관 3명 보고 일어서 CCTV 다 끄라. 그러더니 서대령님, 제가 그때 전투복을 입고 갔습니다. 대령교육장 달고. 수사관이 첫 질문이 왜 전투복을 입고 오셨습니까? 간첩 조사하는데 여기 오면 죽어서 나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날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서 우리 가족들한테는 내가 한 지방에 가 있으면 한 3, 4주 있을지도 모르니까 연락이 안 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나왔어요. 구속될 걸 전제를 해가지고. 이 전투복은 전쟁할 때는 전투복이지만 여기 다 군대 갔다 오신 분 아닙니까? 전쟁할 때는 전투복이지만 죽으면은 수의로 사용하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죽으면은 여러분이 수의 살 돈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내 가족이 수의 살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러니까 아무리 강한 수사관들도 제가 보고 있는데도 좀 숙연해지더라고요. 근데 이 대공분실장이 나와서 이제 딱 하더니 서 회장님 인사 받으십시오 그래요. 난 이거 수사하다 말고 저를 구속할 줄 알았는데 대공분실장이 CCTV 다 끄라더니 인사 받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김상철 변호사하고 저하고 일어났죠. 일어나니까 옆에 수사관 3명 보고 차려 하더니 서 회장님 존경합니다 하고 딱 이렇게 거수경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경찰이 살았구나. 아마 그것을 이 청와대가 지시해가지고 저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알았으면은 이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오니까 조사하고 나오니까 한 4, 50명 대공분실의 요원들이 복도 좌우에서 철문까지 밖에 철문까지 도열해가지고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박수 한번. 나는 여기서 오늘 박수 소리 안 나서 지금 그냥 나가버리려 해서 대전해보려고 했는데 박수 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애국운동 요새 나가서 요새 애국운동은 애국운동 안 해요. 그저 나가서 구호만 외치고 우리 자기 주장만 하는 뿐이지 살아있는 권력하고 좌파 정권하고 싸운다는 거 권력하고 직접 가서 싸운다는 건 얼만큼 괴로운 일인지는 모릅니다. 아마 그래서 제 머리카락도 많이 다 거의 다 빠져버리고 주름도 더 많이 생기고 그런 것 같은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여하튼 이미 저를 도와주신 분을 하필이면 이철승 총재님, 김상철 변호사께서는 먼저 가시고 허문도 전 국토통일원 장관님
그래서 이젠 단핵방님 창설 멤버 5명 중에서 2명이 갔으니까 다음 차례는 내 차례구나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미국 갔다 온 그 결과를 이제 보고하라 해가지고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 갈 때 제 돈 쓰고 간 거 아니고 이번에도 미국에 있는 주요 단체들 뉴욕, 펜실바니아, 워싱턴에 있는 주요 단체장들이 저를 초청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까지 간 것이 미국에 방문한 게 4번째 방문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시다시피 몸뚱이는 조그만한데 이 얘기 하라니까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는 쉬어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한 사람을 미국에 있는 분들이 수만 불을 들여가지고 저를 이게 4번씩이나 초청했다는 거.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4번씩이나 초청한 거에 대해서 제가 그 배경을 설명하면은 2005년도 7월 15일 날 당시에 메가더 동상 철거를 주장하는 분들 여기 목사님들 많이 계시죠? 예. 김영자 목사님 저기 계시지만은 목사님들 중에서 좋은 목사님들도 있지만은 나쁜 목사님들도 많더라고. 예. 내가 뉴욕에 가서 갈 때 첫날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3시간 만에 뉴욕에서 제일 큰 식당 금강산이라는 식당에 초청했는데 한 300여 명이 랑테이블에 그때 음식을 다 제공하는데 김남수 목사님이라고 뉴욕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 이제 환영사를 하시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있었지만은 목사님들도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는 신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가만히 있으면 목사님도 좀 기분 좋게 좀 해야 되겠다. 저는 아시다시피 금남교에 나가고 있습니다. 한 2010년도부터. 나가는 게 왜 나가느냐. 나가서 한 주간에 제가 활동했던 것을 한번 반성해보고 반추해보고 실수한 거 없었나 이걸 반추해보고 또 이제 나이도 나이기 때문에 천당 갈 준비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 분씩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간곡한 마음으로 내 주변을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 나가는데 나쁜 목사님들 생각하면은 교회에 나가고 싶은 사람들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김용자 목사님 당시에 메가더 동상 철거를 주장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강희남 목사입니다. 강희남 목사. 이 양반은 나중에 간첩으로 파악됐지만은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하자 한 달 후에 같이 따라서 자살하신 분이에요. 강희남 목사 자살했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뉴욕에 가서도 이 사람이 자살했습니다 하면서 얘기하는 게 이게 자살한 게 중요한 거 아니고 그때 당시에 2005년도 7월 15일 날 가니까 자유공원 안에 텐트 구동을 쳐놓고요. 강인한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내 nin자 부채에서 좀 예려운 목사님 계시니까 목사님 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목사님은 nin자 부채습니다. 거기에 수십 명 같이 텐트 거기서 기거하면서 첨성대처럼 이게 철탑을 쌓았어요. 산소 용접기래. 첨성대인 줄은 남이 보면 첨성대인 줄 알 거예요. 그 위에다가 돈이 많으니까 목사님이 또 그렇게 돈이 많은 나쁜 목사가 있어도 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오성능 스피커 설치해놓고 내가 더 통일 방해꾼, 내가 더
하면서 이렇게 입에 담지 못한 그런 그 말씀을, 야, 목사님이 입에서 저렇게 좀 정제되지 않은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때 마이크 잡고, 저는 그런 줄 모르고 핸드 마이크 들고 기자회견을 하려고 갔어요. 우리 저 뒤에 있는 그 육해공무원 해병대 대령님 앞에 대령 한 30명 같이 기자회견하기 위해서 가니까 69일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69일 동안이나 그게 메가더동상 철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인천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여러분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메가더동상은 국가에서 그거 한 거 아니, 제작한 거 아니고, 인천 시민들이 각자 이렇게 돈을 성금을 모아서 그걸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것을 이렇게 AG에서 와서 부숴버리겠다 하는데, 여러분 왜 69일 동안이나 이렇게 방치했습니까? 인천에는 재향군인의 자유총연맹, 해병대 전후에 각종 애국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있죠. 그걸 하나 제압을 못하더라고요. 왜 제압 못하느냐? 정부의 눈치를 보는 거죠. 반변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사실 애국은 용기가 없으면 못한 거예요. 벌써 공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저희들 기자회견 한다니까 한 500명 정도 인천 시민 서울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들 참석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찰 보고 그랬어요. 이것을 당신들이 처벌하는가, 아니면은 우리가 그 경찰들을 그 사람들 보호해주러 이렇게 두 겹, 세 겹으로 이렇게 그 경찰들이 몇 개 중대가 싹 이렇게 포위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 총 책임자하고 제가 담판을 졌어요. 앞으로 30분 이내로 이것을 다 철거해라. 아니면은 우리가 당신의 이 보호막 경찰 병력을 돌파하고 메가더동상 이 사람들을 쫓아내겠다. 그러니까 2시간만 더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책임자가. 69일 동안 2달 이상 못했는데 2시간 정도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시계 보면서 공갈로 5분 경과 그랬어요. 그래서 불과 10분도 안 돼가지고 뒤로 다 그 사람 도망가가지고, 저희들 그 기사가 우리 요새 그 채널 A에 보니까 김성우 기자가 나오는데, 당시 김성우 기자는 미래한국, 김상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미래한국 신문의 기자로 있었어요. 저희 사무실에 가면은 양키 추방위원회, 농성장 국민행동본부가 철거했다는 기사가 쭉 나옵니다. 이럴 때도 박수를 해주셔서 이것을 보고 미국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은 아시겠죠? 왜 감사했느냐? 2002년도 6월달에 효순이, 미순이 미군 장갑차에 죽었다 해가지고 얼만큼 그거 했습니까? 성조기 불태우고 할 때 얼마 전에 또 이분도 자꾸 하셨더라고요. 캠벨 미 8군 사령관의 삼성 장군입니다. 성조기 불타는 걸 보고 울면서 이렇게 그걸 말씀하신 장면이 미국에 있는 그 동영상이 미국에 있는 전 미국민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미국민들이 뭘 하신지 아십니까? 알지도 못하는 나라,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미국의 젊은 아들, 딸들이 전사했는데 한국은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교통사고로 난 두 사람이 죽었다 해서, 학생이 두 사람이 죽었다 해서 이렇게 미국의 성교기를 불태우고 할 수 있느냐. 반하는 감정이 국거에 처해 있을 때 교민들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그 생활을 했답니다. 그러자 메가더 동상을 겠다 국민행동본부, 그래서 이게 양키 추방이 농성장을 철거했다는 그 소식을 접하고 만세로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08년도에 워싱턴에 있는 교민들이 저를 먼저 초청을 한 것이 그게 시발되는데, 그걸로 해가지고 LA도 2번, 그 다음에 시애틀, 이번에 뉴욕, 필라델피아 이렇게 가서 해서 제가 서두에 이번에 갔을 때는 제가 군 예복을 입었어요. 왜 예복을 입었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36,000여 명의 전사한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경의를 표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복을 입게 됐다. 한 가지 더, 2003년도 8월 30일 날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시시하고 비가 내리면서 추웠어요. 여름인데도. 그래서 이게 제가 그때 당시에 여름인데도 마이 처음 입으면서, 그때는 반팔 입어도 더울 때인데 누가 제 신변보호로 해서 가스총을 이렇게 고성능 가스총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꿈자리도 사나고 해가지고 이렇게 차고 나갔는데 조갑제 편장께서, 조갑제 편장은 저하고는 참 그렇게 인연이 깊습니다. 애국운동을 얘기하면서 우리 조갑제 편장을 빼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공개석상에서, 요새는 뭐 박주신, 박원순 아들 문제 가지고 조갑제 편장을 막 공격하다가 못해서 저한테도 공격하는데, 제가 그래요. 당당하게 조갑제 편장은 기자시다. 그분은 팩트를 가지고 사실 가지고 얘기하는 분인데 여러 번 의견하고 다르다 해서 그분을 공격하지 말아라. 그분의 칼럼은 국민행동본부의 바이블이다. 저한테 이런 그런 항의 전화를 하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딱 잡아줘버리고, 그만큼 조갑제 편장에 대해서 저는 존경한 마음을 아직 변함이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말이 조금 이제 옆으로 새어나갔지만은 36,000명 가운데는 이번에 제가 조지아, 필라델피아 들렸다가 조지아 애틀란시티, 거기에 거기 타지마할사라는 요새 트럼프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인도에 있는 타지마할사 그 모형을 그대로 해가지고 호텔로 대서양 해변에다가 정말 웅장하게 지었는데, 사실 그 호텔 가서 또 한 2박 정도 제가 또 묵었죠. 근데 그 옆에 이제 그게 이제 뉴저지인데 한국전 참전 기념비가 있는데 거기 가니까 50년도 전사한 사람, 51년도 전사한 사람, 53년도, 52년도 전사한 사람, 이게 이름이 각 연도별로 써 있어요. 그 가운데는 19살 먹은 프린스턴 대학생이 전사한 것도 나옵니다. 그걸 봤을 때 마음이 정말 진짜 뭉클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이래서 미국에 대해서 이래 해도 되느냐? 거기다가 또 최근에는 우리 정부가 어떻게 됐든 간에 중국하고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 미국 조야는 그게 그거 안 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다. 응? 여기 우리 연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와서 내가 어떤 칼럼에 보니까 찢어진 핵우산
찢어졌다는 건 뭐이든 미국의 핵우산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찢겨졌기 때문에. 미국을 그렇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런 뜻이죠. 사실 미국 조야의 그 한국에 대한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반대로 생각해요. 핵우산을 누가 찢었느냐. 네? 미국 사람이 찢은 거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핵우산을 미국이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이 핵우산을 찢은 사람이 미국이 아니고요. 나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우리 제 스스로 반성하고 있어요. 조선인 미순인 사건 스타등등 7군까지 중국하고도 가까이 연실을 하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그런 거, 이게 우리 스스로가 미국의 핵우산을 찢어놓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동감요. 일부 행사가 있고 하니까 너무 지루하니까 이제 박수도 이제 적게 이제 박수 소리도 이제 좀 적어진 것 같은데 한번 싱거리게 건강에 좋답니다. 한번 쳐요. 그래서 이제 그 또 한 가지 요점은 여러 번 내가 이거 나눠준 거에 보면은 제가 강연한 내용을 워싱턴에서 강연한 내용을 그쪽 지역에도 한국일보가 있더라고요. 한국일보, 중앙일보. 하여튼간에 그쪽에 있는 라디오, TV 할 것이 별로 보잘거 없는 사람들에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더라고요. 두세 번씩. 그래서 그 기사를 이제 읽어보시면 이제 개라고 생각하고 조금 방향을 좀 틀어서 좀 재미있게 좀 이화를 좀 소개하면서 해야 좀 덜 지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게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뭡니까? 강정이죠, 강정? 아, 맛있게 보이네. 여기 서 있지 않으면 강정을 좀 먹고 강연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목사님들도 좀 즐겁게 해야죠. 제가 서두에 얘기하면서 이게 뉴욕에서 첫 출발을 스타트를 제가 잘했어요. 그게 뉴욕에 있는 교민들이 해가지고 막 동시에 미국 사회에 퍼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그 목사님들한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그날 신도들도 많이 하는데 뉴욕의 가장 큰 교회 김남수 목사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감사의 표시로 제가 간증을 좀 했어요. 김영자 목사님, 제가 지금부터 잠깐 간증을 합니다. 제가 68년도에 6월달에 월남 전투에 참전해가지고 1년 후에 제가 귀국하게 되는데 월남에서 제가 근무한 데는 나트랑입니다. 나트랑 해변가 아주 정말 휴양지죠. 프랑스 사람들이 완전히 나트랑에는 프랑스식 건물들을 많이 지어놨기 때문에 진짜 아름답고 바로 옆에는 한남대이라 해가지고 정말 세계적인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데 그게 한 3개월 있으니까 3개월 동안 고생했다 해가지고 사이공 출장을 보내주더라고요. 사이공은 그때는 물자가 막 흔했기 때문에 사이공 가서도 저는 돈이 아깝다 하는 돈 때문에 관광 못했다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정말 거기는 또 호텔입니다. 사이공에 가가지고 군 주둔지가 호텔이에요. 호텔 앞에다 이제 바리케이드 쳐놓고 이렇게 그 안에서 이제 군인들이 기가하기도 하는데 한 일주일간 이제 막 관광하고 관광이라고 안 하죠. 전투 지역인데 무슨 관광입니까? 제가 제 마음속에 그때는 양심적으로 얘기는 관광이었어요. 무슨 출장은 무슨 출장입니까? 관광. 그래서 이제
일주일 만에 이제 다시 나트랑 본대로 복귀하는데 아침 06시에 탄소늪 공항에서 이제 첫 수송기가 군인들이니까 수송기 탈 수밖에 없어요. 군 수송기가 출발하는 걸 탔어요. 근데 이게 좀 비행을 좀 하더니 바퀴가 잘 안 빠진다 해가지고 다시 명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가 나트랑에 불 시작하기까지는 오후 4시경에 나트랑에 불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는 그때는 제가 계급이 대위였어요. 이제는 죽게 됐구나 해가지고 낙하산 이게 저마다 이렇게 딱 이렇게 별도 내고 이렇게 교회가 지금도 제가 이게 버릇도 안 고칩니다. 이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아멘.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면 앞으로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잘 하겠습니다. 나쁜 짓도 안 하고 잘 하겠습니다. 진짜 빌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이제 잘 생각이 잘 안 나죠? 죽는 순간, 사람이 죽는 순간 위기에 닥치면 어렸을 때 자기가 평상시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막 돌아가요. 이게. 나는 부산에 있는 국보국민학교 35회 졸업생인데 국민학교 5학년 때 대저면 지금 비내병장 쪽이 아닙니까? 그쪽에는 물도 좀 낮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건너가지고 사과밭에 점점알도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사과 도둑 지려먹고 참외 도둑 지려먹고 이런 것들 저 이제 다시는 그런 걸 안 할 겁니다 하고 말이죠. 지난날 그거는 잘하고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좀 효도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제가 회개할 만큼 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어떻게 폭발하지 않고 불시작했는데 전부 다 비행기 하니까 이거 낙하산 이거 한 거 있잖아요. 벨트를 다 풀고 밖으로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만이 나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이 손을 딱 이렇게 잡았는데 얼만큼 강국하게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쥐가 나면은 여기 쥐가 나면 오히려 쥐가 나서 안 떨어진다 하지만 이게 쥐가 나지 않았는데도 그가 안 떨어진가. 이걸 펴야 지가 낙하산 이거 멸방을 풀 텐데 못하니까 다른 친구들이 소대에 왜 안 나와 하고 소리치다가 두 사람이 들어와서 겨우 이 손을 떼가지고 제가 탈출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이번에 뉴욕에 가서 이제 김남수 목사이야 신도들 목사님들하고 신도들한테 그걸 풀어놨더니 그 회의장이 떠나갈 듯이 박수로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월 14일 날 출국해가지고요. 1월 27일 날 제가 귀국하게 됐는데 거의 2주 되는데 뉴욕은 참 진짜 큰 도시다. 박원순 시장인가 뉴욕에 가가지고 하이라인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갔다 와가지고 병원 갔다 오고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인데 진짜 어마어마한 도시였구나 하는 걸 제가 느끼면서 역시 미국이다 하는 걸 느끼면서 제가 출국한 것은 1월 4일 날, 1월 6일 날이죠. 북쪽에서 4차 핵실험 한 거 아닙니까? 자신들은 수소탄이라는데 제가 이제 중국에 가면서 마음속으로는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준 외교관 역할을 해야겠다. 그래서 북한의 핵 개발을 규탄하고 또 규탄만 할 것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종북 세력들 우리가 북한이 어떻다 어쩌고도 하더라도 우리 내부의 적도 퇴치하지 않으면서 뭘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내부에 적을 퇴치하는데도 외국에는 교포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해 주십사 그런 뜻으로 갔는데 정말 진짜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120% 성공을 거두고 왔다. 여기에 그 이승만 대통령 이 얘기를 좀 하죠. 이승만 대통령 이게 친아들이 있다는 걸 이번에 제가 필라델피아에 가서 처음 알았습니다. 예, 7살 먹은 친아들이 박씨 부인으로부터 박씨 부인이라는 분들은 부인은 인천에서 6.25 때 총살 누가 고자질 이승만 전 부인이었다 해가지고 고자질 해가지고 총살 당합니다. 근데 1906년도 여러분 1910년이 뭡니까? 한일 합방 그 해죠? 그죠? 예. 근데 그 전에 1906년도에 이승만 박사가 이제 해외에 저렇게 망명하고 하니까 그 가족을 누가 돌봐주나 하면은 한일 합방을 그거 해가지고 누구죠? 자살하신 분. 민영환. 이분이 이승만 박사 그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 박씨 부인 이렇게 그 손주까지 이렇게 돌봐줬는데 민영환 씨가 이게 자살하자 누가 이제 생활비 대주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7살 먹은 친아들이 아들을 미국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 박사가 미국에 아들이 왔는데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가정에 맡겼어요. 맡겼는데 이 미국 부인이 미국 여자가 자기가 고아원을 경영하니까 고아원에 보낸 거예요. 근데 결국은 아버지 만날 아버지 찾고 울다가 디프테리아에 걸려가지고 7살 나이에 죽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에 가면 그때 당시에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버지니아 그쪽 그 지역에서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 교회에서 강연하고 계셨는데 아들이 07시경에 죽었다 하니까 해산하고 통곡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묘비에 이름이 뭐라 되냐면 태산아하고 이렇게 태산아하고 이렇게 불린 거예요. 미국 사람 교회는. 그래서 아들 이름을 묘비에 그러니까 조그마한 그 묘비였는데 태산이라고 태산아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펜실바니아의 항준석 목사 아시나 모르겠네. 네. 이분이 또 애국자시더라고요. 그래서 첫날은 그분 댁에 가서 우리가 숙식을 제공받았는데 우리나라 가수 중에 중년 가수 중에 팀이라고 있는데 아들 오영재를 잘 키웠더라고요. 전부 다 목사 아니면 탤런트 무슨 뭐 가수 이렇게 활동하던데 정말 진짜 성공하신 분인데 아주 그거 하신 분이 우리가 외국에서 사람들이 오면은 이 박사 그 아들 묘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저랑 같이 가서 예배도 보고 이렇게 했다는 걸 제가 이제 그거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애국한다는 게 혁명가의 그 가족은 얼만큼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느냐. 남들이 얼핏 보면은 야 자기 아들 그렇게 어린 것을 7살 먹고 그렇게 방치하고 그래도 되나 이게 저도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이게 되씹어 보면은 애국운동 하다 보니까 가족도 돌볼 시간도 없구나. 이게 바로 애국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더 존경을 하고 있느냐. 우리 이승만 대통령 이제 또 141주기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건국 대통령을 위해서 한번 박수로. 예? 95년도에 세상 소창 그거 아니니까 이제 생신 예. 142회 예. 탄생하나요? 예. 그래서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을 할까, 이런 분이 있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그 뭐야 장로님이세요, 목사님? 장강수 목사고요. 저는 1971년도에 월남전에 참전해서 맹호 22년도에 해산됐는데 허구 중대에서 통신대 참전 특검병장 장강수입니다. 역시 참 오늘 내가 이게 참 잘하구나. 제가 목이 지금 이제 목이 아프지만은 계속해서 조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워싱턴에 가서 이제 강연한 내용으로 다 받으시죠? 네. 한국도 자체 핵무장을 서둘러야 된다.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사드 배치 문제, 이 문제가 중국이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제 브레이크를 거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우리나라 주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에 강대국들이 감나라 대나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좀 기분이 안 좋고, 그래서 워싱턴이 우리 그 정치계 그걸 하는 미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가니까 그 이승만 박사,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으로 계시는 양종자 박사께서도 나오고, 성서대학이라고도 있더라고요. 그게 총장님도 나오시고, 하여튼 유력한 그 워싱턴에 그 유력한 인사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게 이 기사 내용을 갖다 요건 짤막하게 이제 한국어로 했는데 요점은 그렇습니다. 우리도 자발적으로 핵무장하자, 사드 배치하자, 전술핵도 그거 하자, 배치하자. 그래서 우리가 하자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둘의 전략이 뭐고 전략 전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핵을 갖다가 핵을 한다면 위험성도 많아요. 우리 기본으로는 핵을 개발하자. 핵을 개발하면요, 한미동맹도 깨집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도 그냥 아웃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미국 한미동맹이 깨지는 거예요. 한미동맹이 깨지면은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 때문에, 한미동맹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발전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미국민 36,000여 명이 알지도 못한 나라, 만나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젊은 미국 아들, 딸들이 와서 전사했다는 거, 이분들에게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하지만 왜 우리도 그런 걸 알면서 왜 핵을 가지하고, 누가 질문해요.
왜 소 회장님 그런 걸 너무나 잘 알 텐데 핵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냐 이런 거 하느냐. 목이 강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으셨죠? 서정덕 본부장님 이렇게 유명한 분인지는 알았지만 인사를 듣고 나니까 정말 참 용감하신 분 같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일반 은총과 또 자기 자녀들한테 주는 특별 은총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겁니다. 일반적인 원리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에 보면 용기 있는 자를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기 있는 자를 엄청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제가 조금 오버하면 자기 자녀들보다도 용기 있는 자를 더 사랑하신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애국이 곧 용기라고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쌀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단결하는 용기, 또 나라를 위해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강연 본부장님 강연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만나보라고 얘기가 자, 다음 순서로 저희 국민통합행동본부 저희 위대한 국민통합행동본부의 김형좌 목사님 자유민주순환이라는 제목으로 25분 칼럼 읽겠습니다. 자, 나오실 때 열화와 같은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안 치는 분은 뭐 유감 있나? 네? 그러지 말고 좀 쳐주세요. 네. 이게 맞아올 때는 치고, 치라올 때는 안 치고. 그런데 노무현 씨가 우리 서정갑씨를 대한민국의 인물로 만든 사람이 노무현이에요.